우리 어디까지 했을까? 39초까지. 네, 간만에 돌아온 진도 타임입니다. 와. 안 돼. 생각하다 몇 쪽이? 뭘 배웠는지 다 까먹었죠? 39쪽이라. 네. 수학 하에서는 기하를 배우는 도중이었고요. 기하, 도형. 첫 번째 시간에는 도형의 첫 번째 요소인 점이라고 해서 평면좌표에 점 찍어놓고 이런 거 저런 거 구하는 걸 해봤어요. 평면좌표에 두 점이 찍혀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전에 어떤 학생이 나한테 물어봤더라고요. 평면좌표에서 두 점 사이를 어떻게 구해요? 라고. 그치? 누구죠? 누굴까? 은성아, 그럼 안 되지. 미안하다. 네, 잘했어. A점과 B점의 좌표가 다음으로 같다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은 뭐예요? 루트 씌운 다음에 x1 빼기 x끼리 빼세요의 제곱 y끼리 빼세요. y끼리 빼세요의 제곱으로 빼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x 더 이게 바로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주어졌을 때 두 점 사이에 뭐 구하는 공식이라고? 거리를 구하는 공식. 거리를 구할 수 있구나. 참고로 직선 AB에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도 있죠. 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은 x1 빼기 뭐요? 아니 x 뺀 거분의 y. 요거는 순서가 중요하죠. 거리 공식은 빼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곱시킬 거라서. 근데 기울기는 순서가 중요하죠. 첫 번째 점의 좌표, 두 번째 점의 좌표 이런 식으로 좌표의 순서가 맞아야 돼요. 앞뒤가. 두 점 갖고 하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두 점이 주어졌으면 첫 번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두 번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공식. 이게 있죠. 세 점이 등장하면요. 네분점. 그때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는 우리가 내분 외분 개념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분 외분.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이해가 무슨 말인지? 네. A라는 점이 x1, y1, B라는 점이 x2, y2일 때 AB라는 선분을 M 대 N으로 외분 내분부터 할까요? 내분하는 점 좌표를 구하는 방법과 외분하는 점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여기 숫자 x1, y1, x2, y2 문자 mn 이거를 어떻게 해서 외워야지 하지 마시고 외우는 요령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내분은 b의 합분의 합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합이고 얘는 차라고 하면 돼요. 분모에는 b를 분자에는 x를 b의 합이니까 m 대 1이라면 m 더하기 m x 좌표, y 좌표 동일한 방법으로 구하죠. 내분일 때는 차례매 이거 똑같고 b의 차니까 빼기 m 빼기 n, m 빼기 n 나누겠습니다. 분자는요 x 표시, x 표시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크로스 의미도 있고 곱하기 의미도 있거든. 그러니까 크로스에서 곱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m은 b랑 n은 a랑 그러니까 왼쪽 거는 오른쪽 거랑 오른쪽 거는 왼쪽이랑 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m은 얘랑 곱해요. m x2 이렇게. 그 다음에 n은 a 쪽 얘랑 곱하죠.
nx1 덧셈 이렇게 되는 거죠. 내분이 이렇게 나온다면 외부는 뺄셈이라고 했으니까 가운데가 빼게 바뀝니다. 이때 주의사항 얘기했었습니다. 뭔 주의사항? 순서. 빼는 순서가 중요해요. 덧셈이야 m 더하기 n이든 n 더하기 m이든 같은 값이지만 뺄셈은 다르거든. 그냥 뺄셈에서는 요 앞뒤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 이해가죠? 순서 주의하시라고. 이 외분점 같은 거 빼기. m을 먼저 썼으면 m을 반드시 먼저 쓰시라 이렇게 습관적으로 연습하라고. 계속 이거 한 줄 더 쓴다고 뭐 시간이 많이 지체되거나 이러지 않아. 니네가 수학 문제를 못 풀어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이유는 몰라서죠. 몰라서요. 이거 한 줄 더 썼다고 시간 지체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 줄 몰라서 못 푸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 잘 지키도록 하시고, x좌표는 x표를 하는 거고 y도 y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my2 더하기 ny1 이런 식으로 my2 빼기 ny1. 그러니까 x좌표가 아니라 y좌표나 순서는 21, 21 똑같이. 세 점이 주어지면, 세 점이 지금과 같이 일직선상에 있으면 뭐다? 내분, 외분 얘기가 나오더라. 그러면 세 점이 일직선상이 아니라 어떤 모양? 그렇죠? 삼각형을 이룰 때 이때 등장하는 공식이 뭐가 있었을까요? 신발끈. LI 신발끈 공식은 하다 오늘 잘하면 할 수 있는데 많이 못할 것 같아. 저런 세 점의 좌표가 다음과 같이 나왔을 때 무엇을 구하는 공식? 무게중심을 구하는 공식. 보통 G라고 표현을 할 건데 이거는 공식이 어떻다? 3분의 4도. 평균처럼 챙겨먹었다. X 좌표 3개의 평균, Y 좌표 3개의 평균처럼 나온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외심과 내심은 공식화하지 않습니다. 공식화했다가는 머리가 아마 터질 거예요. 나도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외심과 내심으로. 이해가요? 네. 끝으로 정석과 교과서 이제 끝부분에 가면은 중선 정리 공식이라는 게 하나 더 나와요. 다 까먹었죠? 네. 네. 삼각형 ABC가 있고 한 변의 중점을 M이라 하여 이렇게 선을 긋는 거. 이게 바로 중선이라는 거죠. 그렇죠? 중점을 잡아서 연결한 선. 이걸 중선이라 부르는 건데 요 그림이 나왔을 때 사용되는 공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증명은 이걸로 증명됩니다. 거리 공식. 공식이 뭐예요?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이 2배의 AM제곱 더하기 BM제곱이랑 같다. 이 공식이었어요. 여기까지가 16단원 평면좌표에 등장하는 개념들입니다. 점이 한 개 있을 때는 별다른 얘기가 없고 2개, 3개일 때 어떤 게 등장하더라. 아울러 얘까지 하나 더 추가로 알아둬야 되는 게 16단원이었다. 기억이 나시나 이제? 그러면 17단원 직선의 방정식 어디까지 배웠는지 기억나요? 순서를 조금 무시하고 그냥 중요한 개념부터 한다고 치면요, 직선의 방정식 첫 번째 등장하는 건 바로 직선의 방정식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조건이 주어졌을 때 나 이거 식으로 쓸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식이 있는 걸 보고는 당연히 뭘 생각할 수 있어? 그래프를 떠올릴 수 있거든. 이해가? 근데 그래프를 주어질 수도 있고 혹은 조건을 주어질 수도 있죠. 이런 조건이 있다. 그걸 보고 그러니까 이건 직선의 식으로는 이거야 를 찾는 걸 해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였냐면은 기울기가 A, Y절편이 B. 요거는 중학교 2학년 버전이죠.
기울기가 a고 y절편이 b인 그러한 직선은 식으로 어떻게 나온다? 이거는 1차 함수처럼 쓸 수도 있다. y는 ax 더하기 b. 기억이 나죠? 여기는 사실은 중2 때 했던 거니까 사실은 별로라고 하면 안 되지? 별로 그렇고 여기부터 갖고 있잖아, 그렇지? 두 번째 뭐 배웠어? 기울기가 m이고 x1, y1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 이게 제일 중요한 공식이라고 했어요. 참고로 이것도 문자 그냥 그대로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아까 그 내분점, 외분점 외우듯이 외우고 있습니다. y에서는 누굴 빼요? y 좌표를 뺄 거예요. x에서는 누굴 빼요? x 좌표를 뺄 거예요. 거기 우변에다가 기울기만큼 곱한 것이 된다 라고 하는 식. 이 공식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쓰인다. 앞으로도 한 300번은 쓸 거다. 이 공식은. 기억이 나죠? 세 번째, 두 점이죠. 이 좌표가 두 개 나왔습니다.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사실 이거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조건과 두 번째, 기울기를 구할 수 없는 조건. 기울기를 구할 수 없는 것도 있나요? 기울기가 아까 어떻게 정의된다고요?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즉 분수값으로 정의가 되는데 분수가 정의가 안 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분모가 0 나올 때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0 나온다는 얘기는 이 둘이 같다는 얘기거든. 쉽게 말해서 x1과 x2가 같지 않을 때와 x1과 x2가 같을 때로 나눠서 각각 두 개 해서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일단 기울기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직선이 어떤 모양이길래 기울기가 안 나왔을까? 이거죠. 이거라고요. 이건 x가 이만큼 증가하는 동안 y는 증가하지 않아. 기울기 0입니다. 이거는. 이게 기울기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네. 그림을 그리면은 직선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여기가 뭐 x1, y1이고 여기가 x2, y2 이런 식으로 둘이 같다 이거지. x좌표가. 그러니까 직선이 쓴다 이거야. 그럼 얘는 식으로 뭐라고 쓰는 거예요? x는 x1 쓰는 거죠. 안 그래요? 여기 3,1, 3,3 이러면은 x는 3 아니야 이거? 이렇게 쓴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좌표가 같으니까 찍어봐. 기울기 없는 건데 어쩌지? 하지 마시고 이거 어떻게 쓴다고 배웠는지 기억날 거야. 다르면요? 다르면 뭐가 들었어 아까? 왜요?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며. 아까 얘기했던 거 아니야 이거? 이거 2인데. 그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거를 여기에 대입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뭐 식을 따로 외울 필요 없잖아. 기울기 구하는 법만 알고 있으면 2번만 잘 외웠다면 다시 대입해서 만들어주면 되지 뭐. 이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기억이 나요? 네. 왜? 이것 들고서. 그 다음 네 번째. 이거 잘 안 쓰는 거긴 한데 x절편이 a, y절편이 b일 때 요때도 요렇게 해당하는 직선을 구하라. 누구였습니까?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었죠. 뭐 잊어버릴 수 있다고 치자. 대신에 지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쓰다 보면 기억났어. 넌 되지 않겠어? 기억났어. 맞아. 그랬던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하는 거 너희가 한 거의 한 2, 3주 동안 배웠던 거 지금 한 번에 요약하고 있는 중이라서 2, 3주 동안 녹화된 거 한번 들어보던가. 뭐 어떡하냐 그거를 다 할 수 없잖아. 다시 처음부터. 이게 가요? 이게 첫 번째 내용 뭐라고요? 어떤 조건. 지금 문제를 보아하니까 이거 기울기 있네. 절편 있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네. 라는
조건이 주었을 때 이걸 식으로 어떻게 만들까를 배우는 겁니다. 1차 함수를 만드는 법을 배우는 거죠. 쉽게 말하면 1차 함수 만드는 법. 조건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직선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나오죠.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거예요. 기억이 나요? 두 직선이 1차 함수로 놓을 수 있어요. y는 mx 더하기 n이랑 y는 m'x 더하기 m' 이렇게 이제 1차 함수 놓을 수도 있고요. 또는 직선의 방정식. 이것도 기억날까? 얘랑 얘랑 다른 건 이해가요? 기억나요? 이거 왜 다른지? 난 설명했는데. 이렇게 두 개 주어질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사실 얘가 만능이긴 하죠. 얘가 모든 직선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치? 다시 한번. 얘는 올라가는 직선, 수평선, 내려가는 직선 셋 다 표현 가능해요. 하지만 이건 표현이 안 되죠. 그렇죠? 1차 함수로 표현할 수 없는 유일한 직선이죠. 근데 얘는 이게 다르잖아요. 네 개가. 그렇죠? 올라가는 거, 수평선, 내려가는 거, 수직선 다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좀 더 넓은 의미의 직선을 말하는 건데, 첫 번째 일치. 두 직선이 일치하기 위한 조건. 뭐 간단하잖아. 같으면 되잖아. m 같고 n m 같아. 여기서는 뭐 같은지 기억나요? a 분의 a, b 분의 b, c 분의 c. 쉽게 말해서 개수비가 같다. 간단하게 그냥 한글로 풀어 설명하면 그냥 간단하게 개수의 비가 같다. x 개수의 b, y 개수의 b, 상수항이 b, 이 셋의 비가 다 같다. 이게 일치하는 경우였고요. 두 번째, 평행하는 경우. 언제 평행하다고 배웠습니까? 기울기는 같고 기울기는 같고 절편은 다르고 절편은 달라야 돼요. 여기서는요, 첫 번째 거 두 개는 비가 같고 마지막 거만 비가 달라요. 기억이 나요? 사실은 만나기 위한 조건도 해야겠지만 안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직 조건. 요게 이제 고등학교용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하면 다 중학교용이고 마지막 게 고등학교용이잖아. 이게 뭐였습니까? 수직 조건. 기울기일 때는 기울기 서로 곱한 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직선의 방정식일 때는요, A끼리 곱하고 B끼리 그게 A끼리 곱하기 때문에 X 개수끼리 곱하고 Y 개수끼리 곱해서 합산한 게 0 나온답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관계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봤고요. 기억이 나요? 여러분 교재랑은 조금 순서가 다르긴 할 겁니다만 어쨌든 이게 메인입니다. 이게 메인인 걸 이제 지나고 나면 개 어려운 걸 하나 배운다고 했어요. 개 어려운 거. 개 어려운 게 뭐였냐면은 이제 요거 하다가 이제 끝났던 거지. 점점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런 개념을 배워봤습니다. 두 직선식 1차 함수보다는 이게 좀 더 노멀한 형태니까 이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 나도 상관없지. 그거 이항하면 끝이니까. y만 이항하면 바로 고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다 어떤 모양이더라. 그래서 첫 번째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다가도 적당한 수 알파를 곱하고 이거 상수입니다. 문자 아니에요. 상수예요. 뒤에 있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다가도 적당한 함수를 곱해서 덧셈한 거는 0 해버리면은 이건 분명히 직선식은 맞잖아. 그리고 교점을 대입하면 성립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구나 라는 얘기. 그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이거를 내가 두 번, 세 번 설명을 해주겠지만 너 쫓아오면 난 버리고 갈 거다. 어쩔 수 없다. 이제 탈락자가 나오는 걸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경우가 생겨요. 이제 끝까지 이렇게 챙길 수가 없다는 거죠. 좀만 더 힘내, 좀만 더 힘내. 진도를 못 나가요 이제. 아무래도 학원이다 보니까 학교 진도보다는 조금 빨라야 될 거고, 그렇지? 그래 시험 대비를 할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지금 엄청 빠르잖아 지금 진도가. 한 6, 7개월 아니 한 8, 9개월인가? 현재보다 천천히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게 있었고 요걸 좀 간단한 버전 심플한 버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냥 식 하나 이렇게 쓰고요. 한쪽에다가만 이렇게 상수로 곱하는 방식입니다. 요게 조금 더 심플한 버전인데요. 이 심플 버전에는 되게 큰 단점, 취약점이 하나 있어요. 기억나는 거였는데 K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이쪽 직선은 나와요. 근데 K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이쪽 직선은 안 나옵니다. 그러한 조금 주의사항이 곁들여지는 문제에 해당하는 것까지를 시험 대비 전까지 배웠던 거예요. 25분 동안, 23분인가? 23분 동안 거의 두 단원을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책 안 보고 말이죠. 니들은 책 보고라도 정리할 수 있겠어? 책 안 보고 말이에요. 아,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이거 뭐 이 정도면 거의 중간고사 보기 전에 그냥 뭐랄까 써머리? 요약 정리하는 정도 레벨의 수업인 거죠 지금. 그쵸? 간단하게 개념을 한번 쭉 훑어주는.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풀었나 안 풀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안 풀었어요? 네. 그럼 17-7번 문제부터 풀고 오늘 막 증명할 것도 많고 니들은 다 뒤졌어 오늘. 시험 끝난 친구들 집에서 지금 막 배 긁고 오늘 안전부터 이러고 있지, 그치? 끝이 놈들아, 어? 끝이 놈들아. 어? 1번도 안 풀었어? 네. 2의 m 더하기 2x 더하기 3m 더하기 5의 y 더하기 m 더하기 3은요. 자, 문제가 뭐라고 되냐면요. 일단 내가 지금 여러분 교재에도 있고 칠판에도 쓴 이건 뭐예요? 카터? 카트리구나. 건방. 이건 뭐예요? 직선의 방정. 이걸 좌표 평면에 그리면 누가 나온다고요? 직선. 근데 m이라고 하는 문자 때문에 직선이 막 m이 1일 때의 직선, m이 2일 때의 직선, m이 3일 때의 직선 다 다르게 나오겠죠 모양이. 그건 이해갑니까? 근데 놀랍게도 m의 값에 관계 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대요. 개 중요해요. 개 중요해요. 뭐라고? m이 1일 때의 직선, m이 2일 때의 직선, m이 0일 때의 직선, m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m의 값을 바꾸면 예를 들어서 기울기도 달라지고 절표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쵸? 네. 그죠? 상상해봐요. 뭐 일일이 쓸 필요는 없잖아. 하나씩 숫자 하나씩 붙어보면 이건 기울기가 얼마짜리네? 이건 기울기가 얼마짜리네? 그러다 보면 직선도 다르게 나오겠죠? 근데 재밌게도 그 모든 직선이 항상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나간다 이거야. 이해가? 예를 들어서 이건 n이 1일 때의 모양인데 n이 2일 때의 모양을 그리면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n이 3일 때를 그려봤더니 놀랍게도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오잉? m에다가 마이너스 100 넣었더니 그때는 또 이렇게 나와. 오잉? 이런 식으로. 무슨 말 이해가? 뭐 실제로 이렇게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놀랍게도 m에다가 어떤 수를 넣어도 이상하게 요즘 하나를 딱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개의 좌표를 구하라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법을 모르더라도
그것까지 못하더라도 성실한 친구들은 어떻게 풀까요, 문제를? 대입. 두 번 대입한 다음에 교점 구하면 되겠죠. 이해가? m이 0일 때 식 하나 딱 쓰고 m이 1일 때 식 하나 딱 쓴 다음에 두 개 연립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교점인데. 그럼 그렇게라도 풀어좀 제발. 오씨. 수단에 있다가 딱 너한테 날아가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네. 그렇게 해서 풀어야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르면. 요 표현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요런 표현? 너무 오래전에 배워서 다 까먹었죠? 관계없이. 수학 상에 나오는 항등식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항등식이란 뭐다?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그냥 모르겠으면 외워. 준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으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면 m으로 묶어서 m이 있는 항과 m이 없는 이거 이상한데 말이? 이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m이 있는 항과 m이 없는 항으로 분류한 뒤 풉니다. 분류할 수 있겠죠? m이 있는 게 옛날에는 m이 없어, m이 있어라고 해도 별로 미안하지 않았어. 근데 이 새끼들이 롤을 하면서 하도 욕을 그렇게 부모님 안부를 부르시니 왜 나를 요즘은 그런 말 하면은 선생님 그거 안 돼. 그렇게 많죠. 이게 안 되는 거야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잘 닥쳐. 그리고 첫 번째 항 전개했을 때 m의 개수가 누굽니까? 2요. 야 이 새끼야 뒤에 x 안 보여? X예요. 2mx잖아. 2mx를 X요. m으로 묶고 누가 남아? 2x가 남죠. 뭐요? EX.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네. 요거 전개하면은 3my 나오죠? 네. 이걸 m으로 묶었으면 누가 남죠? 3Y. 3y. Y. 뒤에 요거 플러스 m 하나 더 있죠? 플러스 상수항 1. 플러스 이렇게 묶일 거고요. m이 있는 것들은. 이해가요? 1. 네. m이 없는 요거 정리 몇 x? 4X. 4x와 뒤에 몇 i? 5i와 더하기 3. 준식을 다음과 같이 쓴다 이겁니다. 근데 이 모양이 아까 내가 여기 정리했던 그거랑 비슷하잖아요. 네. 모는 0과 플러스 모에다가 상수 얼마 딱 곱해서 더한 건. 이게 뭐였는지 알아요? 간단해요. 기억나요? 얘는 0과 얘는 0의 교점을 재는 직선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랑 같은 거니까. 이게 뭐야 결국? 4x 더 앞에 꼭 쓰자. 2x 더하기 3i 더하기 1은 0과 2x 더하기 3i 더하기 1은 0과 4x 더하기 5i 더하기 3은 0. 이 둘에 뭘 지나는 직선이라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이거야. 누가? 문제에 나와 있는 제가. 왜?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 아니 하다못해 m의 값에 관계없다면은 요 앞에 개수도 0이고 요 뒤에 상수도 0이면은 0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거 0, 이거 0이면 성립하잖아. 이거 0, 이거 0 만족시킨다는 얘기는 교점 자리일 거야 분명히. 그 교점을 대입하면 이건 무조건 성립하기 때문에 그럼 교점을 지나는 게 맞네. 그러니까 항상 그 교점 지나야 이런 거예요. 이해가요? 네. 마틴이 갔는데? 교점을 구하는 법이 뭐였죠? 뭐라고? 열리. 이것도 몇 번이나 강조했던 거예요. 두 식이 있습니다. 직선 두 개라고 직선 두 개 아닌가요? 이거 직선 두 개 교점 어떻게 구하죠? 열리. 네. 교점 어떻게 구한다고요? 열리. 앞에서 배웠어. 연립방정식을. 연립방정식 왜 배웠어? 교점 구하려고 배우는 거라니까. 이거 쉽잖아. 교점. 그치? 계속 하나 남았네. 앞에 거에 2배 합시다. 4x 맞추기 위해서
x개수를 4로 통일시키면은 첫 번째 식이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가죠? 4x 더하기 6y 더하기 2는 0. 이해가요? 네. 두 번째 식은 4x 더하기 5y 더하기 3은 0입니다. 두 식을 변변 빼요. 빼시면 y 빼기 1은 0, y는 1 나오는 거 맞죠? 네. 1 나오고요. 대입하면은 4x 더하기 8은 0이니까 x가 마이너스 2 나오겠네, 그치? 네. 이게 뭘 구한 거야? 연립방정식의 해이자 교점. 두 직선의 교점 자리죠. 따라서 그 교점이 마이너스 1,2를 항상 지난다 이겁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1 넣고 2 넣고 한번 해보세요. 오 정말이네. 항상 지나가네. 신기하게. 이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이해가요? 네. 2번 2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 그리고 x 빼기 y 더하기 2는 0. 이 두 직선의 교점과 마이너스 1,2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 좀 구해줄래? 라는 문제입니다. 저번에도 잠깐 이 얘기 했는데요. 정말 나는 이거 아까 개념 그거 몰라요 하는 친구들 가만히 손가락 쭉쭉 빨고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 교점은 방금 연립으로 구할 수 있다며. 그러면 교점 구하고 이것도 지나는 거야. 그럼 얘도 지나고 이도 지난다 이거지, 그렇지? 네. 얘가 무슨 말이지? 이 지난다는 거는 교점 구하니까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나요. 두 개 다 지난다는 거야, 그렇지? 이 교점 좌표 구하고 얘도 구하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네. 아까 배웠던 거 아닌가? 조금 먼 길이긴 하지만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분명히 있어요. 이해가요? 네. 정석대로 안 풀어도 교점 찾고 이거 찾았으니까 두 점 기울기 찾고 그럼 아까 배웠던 공식 딱 하나 대입하면 답 나오겠군요. 네 맞아요. 내가 얘기했죠. 정 기억 안 나면 그렇게라도 풀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실제로 푸는 애가 있어요. 난 그 학생들 칭찬해요. 그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풀고 있구나. 칭찬한다고요. 근데 대부분 친구들은 뭐였지? 에이 몰라. 찍어. 건방지. 수학 찍어. 이게 무슨 말인지? 공부할 땐 수학 찍는 거 아니야. 시험 볼 땐 수학을 찍어야 어떻게 해? 모르는 거 그치? 공부할 때 왜 찍어? 공부하는 거 왜 찍어? 그치? 공부할 때 찍는 거 아니야. 풀고 모르면 다시 풀고 하는 거지. 시험 볼 때 찍는 거지. 어떻게 푼다고 했어? 어떻게 하잖아. 연방. 둘의 뭐요? 둘의 교점이라는 그 직선이 뭐였어? 하면은 EX 더하기 Y 더하기 1. 첫 번째 그냥 쓰시고 두 번째 거에다 실수. 이 실수가 얼마인지 아직은 몰라요. 이게 1인지 2인지 3인지 몰라. 어쨌든 요게 분명히 정답일 거라는 얘기예요. 네. 요게 정답일 확률이 99.99%입니다. 와우. 엄밀히 말하면은 이거 여기 대입하면 확률패요? 마이너스 곱하기 대입하면? 아니요. 이거 여기 대입하면 확률패요? 아니요. 그럼 100%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혹시라도 하나 대입했는데 이거 확률파는데요? 그럼 이게 답이야. 이해가? 네. 요 점을 요쪽 직선과 이쪽 직선에 대입을 해본다? 근데 이거 확률파는데요? 그럼 걔가 답이야. 확률파는데요? 걔가 답이에요. 참고로 둘 다 확률파진 않아. 네. 둘 다 확률파려면 두 직선이 일치해야지. 두 다 확률파면 이건 못 구해요. 좀 어려운 얘기니까 못 구해요. 그건 아예 그냥. 왜냐면 교점과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오. 직선 한두 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이건 못 구해요. 없다예요. 무수히 많답니다. 무수히 많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절대 안 되지 않습니다. 교점과 하필이면 이게 교점이라고? 그럼 결국 교점만 지난다는 얘긴데?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둘 다 안 되던가 되더라도 한쪽만 안 돼요. 근데 한쪽만 되면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안 되죠, 시험 문제. 둘 다 안 되게 돼요. 그럼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인데 K가 얼마인지 어떻게 구할 거냐고요? 얘가 이걸 지난다면 대입하죠. X에다 마이너스 2를 Y에다 플러스 2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그럼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4 더하기 3 그냥 쓸게요. 그래서 K 곱하기 이거는 마이너스 2 빼기 2 더하기 2 되겠네. 넣으면. 그치? 마이너스 1 빼기 2K가 0이니까 K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아이씨. 잘못 썼어, 이씨. 뭔
말이냐면은 K를 뒤에다 곱하면 이렇게 분수가 나오고요. 이거 앞에다 곱하면 이거 자연 정수 나옵니다. 이건 복불복이 어떻게 보면 재수 없으면 분수 나오고요. 재수 좋으면 정수 나올 거예요. 아니면 둘 다 분수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냥 풀어 이 새끼들아. 네. 정답은 뭐야? 2x 더하기 y 더하기 1 이게 개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배에 x 빼기 y 더하기 2는 0이고요. 아 분수 꼴 보기 싫어! 곱하기 1을 해야지 라고 해버리면은 저기 얼마야? 4x 더하기 2y 더하기 2 빼기 x 더하기 y 빼기 2는 0이죠? 그래서 정답은 3x 더하기 3y는 0. 한 번도 약분되네? x 더하기 y는 뭐 굳이 1차 함수로 쓰고 싶다면 y는 마이너스 x. 이해가요? 이해가요 안 가요? 뭐요? 이게 바로 17-7번에 있는 기본 문제였습니다. 와 8번까지 하고 나서 야 이걸 증명을 해야 한단 말이지. 알았어. 8번 8번은 되게 중요하네. 이제 개가 2마리예요 이제. 3마리도 나와. 좀 개요? 개는 10마리까지 잡읍시다 앞으로. 이 8번은 내신 시험 빈출로는 최강입니다. 이게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신 시험 빈출로는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 글씨 좀 잘 쓰자. 맨날 수업 안 하고 있다가 간만에 수업하니까 글씨가 개판이네. 원래도 개판이었지만 그래, 그치? y는 하나는 mx 빼기 2m 더하기 4. 자, 지금 칠판에 내가 지금 식을 2개 적었는데 이 식 2개를 좌표 평면에 그리면 뭐가 나오죠? 직선 두 개. 내가 얘기했잖아. 고1 것까지 해봐야 어차피 중3 때까지 배우고 밖에 없어. 직선이냐 포물선이냐 쌍곡선이냐 밖에 없잖아. 니들 배우는 게 기껏 배운 게 1차 함수 2차 함수밖에 안 배웠잖아. 네. 직선 2개인 거 이해가죠? 네. 이 2개의 직선이 일사분면에서 만난대. M의 범위를 구하시오. 더운가? 나 덥냐? 춥지 않아요? 춥다고? 나 땀나는데 지금? 나 땀나는데? 나만 땀나나봐? 이것들은 외투를 하나씩 입고 있는데 나만 이러고 있잖아 지금. 나는 이렇게 땀 흘리면서 수업하는데 니들은 지금 졸려서 우리 아이고 시시 눈이 깜빡깜빡하지? 뿅망치를 부러뜨리는 수가 있어요. 뿅망치고 뿅 하는 거 빼고 이거 때린다 막대기로. 맞아봤어? 막대기로? 네. 맞고 싶다고? 아니 맞아봤어요. 아 그래요? 어땠어? 죽이고 싶었지? 저도 그래서 빼고 때렸어요. 우정이 쌓여가는 거. 쌓이는 우정. 이게 뭔 뜻인지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두 직선이 이렇게 교차돼서 생기죠. 요게 뭐야? 교점이죠. 그 교점이 어디에 있다? 일사분면. 네, 일사분면에 있다. 이 얘기 아닐까? 이런 느낌 아닌가요? 이런 느낌? 그렇죠. 교점이 일사분면에 있다. 그러면 최악의 수는 뭐가 있느냐? 교점을 구합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연립. 그 다음 그 교점의 좌표가 일사분면에 있으려면 x좌표도 양수, y좌표도 양수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럼 답이 나와요. 좀 개빡치긴 하겠지만 답이 나옵니다. 선생님 그 개빡치는 방법을 내가 해야 됩니까? 한 번 정도는 하세요. 그게 언젠간 도움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어렵진 않잖아. 예를 들어서 열린 못해 이 새끼들아? y끼리 갖다 대입법 마이너스 2x 더하기 2는 mx 빼기 2m 더하기 4 x 못 구합니까? 이게 x가 1차 방정식인데 구할 수 있죠. 이렇게 묶으면은 이쪽에 m 더하기 2x 이거 싹 다 이하면 뭐가 돼? 플러스 2m이랑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이해가요? 네. 그럼 x가 얼마냐고 이거죠. m 더하기 2분의 2m 빼기 이게 x표예요. 이해가죠? 이게 양수입니다. 이거. 물론 요 다음 차례에서 여러분은 분명히 100% 99% 실수할 겁니다. 이 부동식 어떻게 풀 것 같아요? 양변에 뭘 곱할까요? M 더하기 그러면 안 돼요. 왜? m 더하기 2가 영일수 양수 아닌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거든. 나눠요? 양수를 곱하면 부동방향 그대로겠지만 음수 곱하면 부동방향 반대잖아요. 나눠요도 하나의 방법이죠. 둘 다 해요? 나눠요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m 더하기 2를 곱하는 게 아니라 양변에 이거 제곱을 곱하는 겁니다. 제곱은 양수일 테니까 부동방향이 안 바뀌거든요. 오라. 그러면 좌변이 하나씩 약분돼서 2m 빼기 2에다가 m 더하기 2 하나 곱한 게 나오고 는 양수입니다.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푸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분수 부등식 푸는 방식인데 현 교육 과정에는 없습니다. 예전 나 때는 이걸 고2 때 배웠어요. 분수 부등식이라고 해서. 근데 요즘은 안 배우죠. 이건 또 2차 부등식 모양이므로 큰 근 1, 작은 근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1보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x 좌표로부터 m의 범위를 구할 수 있으니 똑같이 y 좌표 연립해서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요. y 좌표도 똑같이 해서 양수 해주면 m의 범위가 두 번 나올 거고 연립부등식을 풀면 m 범위가 나오죠. 그걸 찾는 거니까. 이해 가요? 네. 그게 내가 이제 한 그 풀이에 노가다 풀이에 한 50% 내가 보였는데 그 풀이법을 한 번 정도는 해보면 좋다고 합니다. 내 말은.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을 못할 겁니다. 그때 손 놓고 있을 거예요. 가만히. 그게 아니라 나 해본 적 있어. 까짓 거야 뭐. 까짓 거 쓰면 그만이지 뭐. 푼다는 거죠 실제로 애들이. 그게 달라. 그러니까 되게 묘수나 정석이나 그런 방법만 쫓다가는 나중에 막혀요. 풀이법.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막 진짜 이 바위를 깨는 정통적인 방법은 정을 딱 가운데 두고 망치로 팍 때려 한번 깨져. 그게 정석이라면 야 그냥 이쑤시개로 빠질 때까지 찌르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 겁니다. 그런 줄 한번 해봐야 돼요. 사파. 뭐라고? 사파래요. 사파라고. 이 정파와 사파의 차이라는 거야? 너는 무협지도 금지야. 너는 일본 애니메이션도 금지고. 차가 직진에 돌아오길. 커뮤증이 뭐라고? 코마야? 코미양. 코미양은 커뮤증입니다도 금지고. 우리가 봤어요. 근데 왜 아직 완전히 안 나왔어. 완결은 쌈 싸먹는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노가다 풀법도 하나 있으니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은 도전해 보셔라.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거고. 원하더. 이 문제는 다르게 풉니다. 자, 왼쪽 거는 100%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저 못 그리면은 그냥 뿅망치가 아니라 그냥 망치로 때릴 겁니다. 왼쪽 거는 그릴 수 있어야죠.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고 y좌표는 플러스입니다. 네. 이해가요? 그래프 그려봐도 어떻게 될 거야 이 새끼들아. 왼쪽 거 어떻게 될 거야 왼쪽 거 얘 어떻게 될 거야 얘 넌 이름이 뭐니? 이런 직선하냐? 이거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요? y절편 플러스 2인 거 보여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것도 보입니까? 네. 아니면 절편을 찾아보던가 실제로 x절편 찾아보던가 이해 가죠? 자 왼쪽 거는 100% 그릴 수 있는 거 오른쪽 건 어떨까요? m 때문에 못 그리는 건가요? 조금 전에 했습니다. 이렇게 직선인데
x, y 말고 다른 문자. 누구야 그게? M. M이죠? M이 등장했다는 거지. M이 등장했어 이거. 네. 패드립 아닙니다. 이 새끼들은 웃긴 새끼들인 게 누군가. 수학에서 문제 풀다가 18 나오면 내가 너네 말하지만 18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네. 18 나오는 걸 굳이 18이요. 그게 더 이상해요. 그게 더 이상해.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치?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억지로 그러는 게 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드라마에 나오는데 어떤 배우가 상표를 이렇게 가려 테이프로. 더 눈에 띄죠 그게. 더 눈에 띄어 그게. 쟤 뭘까? 더 보게 돼 그걸. 그러니까 PPL 못하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붙이겠지만 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잖아. 이 지나갈 수 있는 거를 왜 굳이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또 사단을 만들어야지. M이 등장하면 아까 배웠던 거 기억나? M의 값에 관계없이 한정하죠. 뭐뭐를 지난다를 찾는다 이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얘기한 대개 2마리짜리입니다. 대개 2마리짜리. 아, 개 먹고 싶다. 이거 비싸요. 어떻게 대하를 먹을까, 회를 먹을까 하다가 회를 먹었는데 대하는 너무 비싸. 무슨 회 드셨어요? 뭐야? 무슨 회 드셨어요? 그냥 종합이던데? 참치인가? 광어 우럭이 가장 뭐 무난하잖아. 광어회가 맛있는 거예요. 니들 몰라서 그렇지. 회는 뭐 비싼 게 좋은 거야 이게 아니라 광어회가 싸고 맛있는 거래요 그게. 알았어? 싸고 맛있는 거래. 그러니까 가성비가 되게 좋은 회라는 거야 이게 광어회가. 우럭은 모르겠어. 광어가 되게 좋은 거야. 그래서 많이 처먹어. 되게 중요한 되게 중요한 거야. 뭔 얘기야 이거. 저거를 M이 바뀌면 당연히 직선도 바뀌겠지. 하지만 M이 아무리 바뀌어도 여긴 반드시 통과해라는 점이 있다는 거야. 무조건. 그게 어딜까를 그럼 찾는다 이거지. 그게 어딜 것 같아? M으로 묶고 M이 없는 걸로 묶는다고 했습니다. M이 있는 건 누굽니까? 요돌? X, Y. 그럼 여기 X 빼기 2고요. 자, 우변으로 이항했다고 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거 누구예요? 4 빼기 Y죠? 네. 이해가죠? 그러면은 얘도 0이고 얘도 0인 거니까 얘가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다의 교점을 지나는 거라며. 지금 무슨 얘기야? x는 2와 y는 4의 교점을 찾는 거야. 그게 누굴 것 같아? 2콤마. x는 2와 y는 4의 교점. 말 그대로 2,4죠. 이해가요? 다시 할까? x는 2가 이거 아니냐고. x는 이거 아니었어 이거? 그렇죠. y는 3 이거 아니야? 네. 네. 그 교점은 2,4 아니냐고 이 새끼들아. 이해가? 네. 그걸 지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이에요. 2,4는 지나. 2가 여기다가 치고 4가 이만큼만 치면 여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얘 두 번째. m이 5던 10이던 100이던 여기를 지나는 이런 직선, 이런 직선, 이런 직선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어떻게 나와? 이해가? 그 빨간 직선을 긋되 어떻게 그어야 돼? 우리 1,3에서 만나.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 그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돼요. 돼요? 이해가요? 네. 이렇게 직선 그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 왜 안 돼? 1,4분면에서. 교점이 1,4분면. 2,4분면이니까. 이해가요? 직선을 이렇게 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4, 4. 이건 교점이 4,4분면이니까. 교점이 1,4분면에서 나와야 된다며.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안 되죠. 왜? 2,4라. 여기는 안 지나가잖아 이 새끼야. 아. 정신 차리라고. 얘는 무조건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입니다. 그리고 1,4분면에서 만나야 돼요. 네. 요런 것만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얘의 한계를 조사하자. 예전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 잘 기억해.
자 이렇게 직선이 있어. 직선이 있어. 직선이 있어. 직선이 있어. 직선이 있어. 네. 기울기가 커지면 네. 직선은 y축으로 응? y축가 커진다 아니라 했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중학교 2학년 버전이야. 내가 그때도 고1 버전 내가 따로 설명 주겠을 겁니다. 기울기가 커지면 직선은 누워요. 반시계로 변합니다. 네. 기울기가 커집니다. 진짜? 반대로 기울기가 작아지면 직선은 시계 방향으로 변합니다. 이거 이해 가요? 그냥 단순하게 기울기 1인 거, 2인 거, 3인 거만 비교해도 대충 느낌 오죠? 네. 중요한 건 이게 음수일 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이 기울기는 원래 이제 양수일 때는 커지면 y축이 가까워진다지만 음수일 때는 기울기가 작을수록 y축이 가까워진다 길어졌을 거예요. 반대로 배우잖아, 그치? 기울기 양수일 때는 커질수록 음수일 때는 작아질수록 불편하잖아. 이렇게 외워두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단 조심할 거. 기울기가 일시, 백천만, 십만, 백만, 천원, 1억, 10억, 100억, 조, 경, 해 아무리 커져도 기울기가 안 커져도 수직은 되지 않습니다. 네. 이건 기울기가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수직되기 전까지는 계속 커지는 겁니다. 계속. 일시, 백억, 조, 경 해도 y축에 닿지 않게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계속. 아주 조금 이 값으로 본다면 뭐 89.1도, 89.2도, 89.3도 이런 식으로 말이죠. 탄젠트 값을 보면 알 겁니다. 89도일 때 탄젠트 값이 막 50 몇인가 이렇게 크게 나와요, 숫자. 네. 거기서 89.1, 89.2 더 이렇게 소수점 찍으면요, 그 탄젠트 값이 더 커진다. 커질 겁니다. 얘가 90도 값만 비어 있습니다. 없으니까요. 기울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얘가 커지더라도 이렇게. 그럼 작아지는 건요?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10만, 100만, 마이너스 1억, 마이너스 1조 하면 마찬가지예요.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 돌지만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수직 모양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요? 네. 이 긴 끈이 하나 필요한데 내 충전기선이 충분히 기니 이놈으로 하자! 이런 거죠. 이러면은 정답이 맞아 틀려. 맞아요. 왜요? 저기 안 보여. 이거. 그래요.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한 손을 여기다 찍을게요. 그냥. 네. 그러면 여기를 지나는 직선일 테니까 이제 네. 이거 이해가죠? 네. 네. 요거 돼요? 안 돼요? 되죠. 요거는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교점을 정확히 하면 안 돼요. y축은. 이거는 교점이 y축 위에 있는 거지 1사분이 아니니까. 요거는요? 그것도 안 돼요. 예, x축 위에 교점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돼요. 이렇게 되면요. 그것도 안 되죠. 교점 사사분면. 이러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만 이렇게 아유, 이해 갔어? 네.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 저 사이에서 이렇게부터 이렇게 주황색으로 색칠하는 부분을 이 가운데쯤 쓱 통과하게 그려줘야 일사분면을 만나는 거고 더 조금만 삐끗해도 교점 일사분면이 아닌 게 됩니다. 이해 가죠? 이거 설명을 시작했어. 따라서 잘 들어. 여기 지나는 교점일 때 M은 참고로 기울기입니다. 얘 지날 때 기울기 얼마일까요? 여기 2,4였고 여기 0,2인 기울기 얼마야 이거? 1이지. 얘는 기울기 1이야. 이건 여기 1,0이거든? 1,0을 지나면서 여기 2,4 지나. 얘는 기울기 얼마야? 4. 4. 그 사이로 지나게 그려줘야 된단 말이야. 누구를? 얘의 기울기를. 기울기가 M이래. 그러니까 M을 어떻게 정해야 돼? 1과 4 사이지. 근데 이거 맞는 거 확인 가능하냐고요. 그냥 무조건 작은 숫자, 큰 숫자 이게 아니라 왜 1보다 큰지, 왜 4와 다른지 이해 가냐고요. 얘보다는 기울기가 커야 한다고. 왜? 이 직선을 이렇게 보다시피
반시계로 돌리는 거니까. 얘를 축으로 해서 이해가? 네. 반대로 얘는 기울기 4를 기준으로 이거는 시계로 돌리거든. 직선. 그러니까 이게 이 기울기보다는 작고 이 기울기보다는 크다 이거야. 이 직선이 어디로 회전하느냐를 잘 보라. 반시계냐 시계냐. 그러니까 그게 찾는 거지. 이게 문자 A, B 하면은 니들 분명히 틀려요.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인지 B보다 크고 A보다 작다인지 이걸 못 찾습니다. 애들이. 근데 이걸 숫자로 나오니까 1과 4네 1, 4, 2 이래버린다는 거죠. 애들이. 되게 위험한 거잖아. 이게 문자도 못할 뿐이야. 그때가.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양수 쪽에서는 그나마 해결이 가능한데 이 음수 나와버리면 헷갈릴 거라고. 이게 기울기 커지는 건가? 이게 커지는 건가? 이러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반시계로 돌 때 기울기는 커지는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 때 기울기는 작아지는 겁니다. 직선. 이해가 무슨 말인지? 네. 잠깐 쉬었다 하시죠.